요 정도 노력이 있으니까 FM은 과학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최근에 리그왕 랭스라는 팀의 윌리엄 스틸 감독이 화제입니다. 왜 화제냐? 일단 게으려요. 92년생 30살, 손흥민 선수랑 동갑이고 저보다 3살 어린데 벌써 리그왕 감독이야. 자, 그런데 이분이 이끄는 랭스가 얼마 전에 파리 생제르맹하고 1대1로 비겼어요. 메시, 은바페, 네이마르 총출동했는데, 근데 또 그 경기만 뽀록으로 터진 게 아닙니다. 감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9승 5무 1패,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순항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스틸 감독이 화제가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축구 전술 게임으로 감독일을 배웠어요. 풋볼 매니저 아시죠? 흔히들 FM이라고 부르는 이 게임이 어떤 거냐면 내가 진짜로 축구팀의 감독이 돼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선수 영입도 하고 전술도 짜고 라커룸에서 선수들한테 동기부여도 하고 뭐 그런 게임. 근데 이 게임이 실제 축구계를 굉장히 잘 반영한 걸로 유명합니다. 루이 파날이나 솔샤르 같은 감독들도 즐겨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FM 하다가 진짜로 유럽 5대 리그 감독이 된 윌리엄 스틸의 놀라운 스토리를 살펴보고, 더불어서 FM이라는 게임이 어떻게 그렇게 현실을 잘 반영하는지, 거기 나온 능력치들은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FM 중독자. 자, 윌리엄 스틸의 부모님은 영국 분들이세요. 근데 윌리엄을 낳기 전에 벨기에로 이민을 가셨어. 그래서 윌리엄 스틸은 벨기에에서 나고 자랍니다. 스틸이 삼형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에드워드 스틸이란 형이 있었어요. 요 형이랑 어릴 때 축구 전술 게임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합니다. 특히 또 FA 프리미어리그 풋볼 매니저 2001 요거를 많이 했는데 새로운 버전이 나와도 안 사고 요것만 계속 했대. 약간 끝장을 봐야 되는 성격인가봐요. 하긴 뭐 그러니까 그 나이에 리그왕 감독 됐겠지. 자, 아무튼 스틸은 아까 그 게임을 많이 하다가 현재 FM 시리즈의 전신인 챔피언십 매니저로 넘어갔는데, 요때부터는 게임을 많이 했다 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중독이 돼버렸대. FM 하시는 분들이 요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아니 이거 하다 보니까 일주일 지났네? 근데 스틸도 딱 그랬대. 중이병 걸렸을 14살쯤에 아 오늘은 밤 12시까지만 해야지 그러고 하다가 잠깐 쉬게 봤는데 새벽 4시 반, 이때 비로소 나 이거에 중독됐다 요걸 깨달은 거죠. 근데 여기서 보통 사람들은 이런단 말이에요. 와, FM 미쳤다, 이거 완전 마성의 게임이네, 개쩐다. 근데 윌리엄 스틸은 본인의 이 몰입력을 예사롭지 않게 여겼어요. 내가 이 정도로 이걸 좋아하는 거면 그냥 축구 전술 공부를 제대로 해봐야겠다. FM이라는 축구 게임이 한 사람의 인생의 진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리고 스틸은 당시에 이런 생각도 했었대요. 본인이 실제로 축구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냥 아마추어 수준의 수비형 미드필더였대. 기술이 좋다 요런 느낌보다는 막 거칠고 더러운 선수였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면은 진짜 운 좋게 프로 선수가 될 수는 있겠다. 근데 절대로 제2의 호날두는 될 수가 없겠다. 그럴 거면 차라리 최고의 감독이 돼보자. 본인이 FM 밤새서 하는 거 보면 적성에도 맞는 거 같으니까. 그리고 참고로 어릴 때 FM 같이 했던 에드워드 스틸 형 있죠? 그 형도 지금 벨기에 리그 코우스 아펜에서 수석 코치로 활동하고 있어요. 신기하네. 자, 윌리엄 스틸이 프로팀 감독이 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에서 FM 얘기를 합니다. FM은 제가 더 나은 감독이 되도록 도와줬어요. 게임에서 일어나는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죠. 이치에 맞는 측면이 정말 많았죠. 맨유의 감독이었던 솔샤르도 선수 시절에 FM을 즐겨 했었는데 스틸이랑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FM을 통해 축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죠. 누가 좋은 선수가 될 것인가, 즉 잠재력에 관해서는 현실과 정말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스틸 감독이 FM을 하면서 감독의 역량을 키우고 싶어하는 후배들한테 조언을 해줍니다. FM을 할 때 이적 시장 그리고 스쿼드를 꾸리는 데만 관심을 가진다면 많은 걸 배울 수는 없을 거예요. 선수와의 대화, 훈련 체제 설정, 피트니스 그룹 및 훈련 프로그램 등 세부 사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현실에서 더 도움이 됩니다. 이거를 실제로 리그왕 감독하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게 굉장히 신빙성이 높네. 어떻게 감독이 되었나? 자, FM 덕분에 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은 스틸은 부모님의 고향 영국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프레스턴이라는 도시에 위치한 마이어스코 대학, 거기 가서 코칭 공부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잉글랜드 2부 리그 프레스턴 노스엔드 U14 팀의 어시스턴트 코치로 일을 하게 되죠. 그렇게 경험을 조금 쌓고 학업을 마치고 본인이 나고 자란 벨기에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본인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연락을 돌리죠. 옛날 생각나네요, 제 경험담. 자, 그렇게 막 연락을 돌렸는데 한 팀한테서 답장이 와요. 그게 어떤 팀이었냐면 윌리엄 스틸이 유소년 선수 시절을 보냈던, 그리고 이승우 선수가 몸담았던 신트 트라이던입니다. 거기서 이 윌리엄 스틸의 열정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스틸아, 너 오포지션 애널리스트 한번 해볼래?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오포지션 애널리스트란 말 그대로 상대팀 분석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맨유랑 경기를 한다? 그러면 맨유에 대해서 샅샅이 분석을 하는 거야. 감독님, 코칭 스태프한테 이제 보고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스틸이 요 상대팀 분석관으로 일할 때도 FM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대요. 상대팀에 좀 모르는 선수가 있다? 그러면 FM에 쳐보는 거지. 얘 이런 선수구나?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스틸은 벨기에 2부 리그 리얼스라는 팀으로 옮깁니다. 거기서 다양한 업무를 하다가 24살 때 감독이 돼요. 근데 이게 웬걸? 팀이 재정난에 빠지면서 파산을 해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팀 찾아가야지. 그래서 벨기에 비얼스 호트라는 팀으로 가요. 수석 코치를 맡아가지고 1부 리그 승격에 기여를 합니다. 그게 구단 역사상 첫 1부 리그 승격이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드디어 2021년에 지금 감독을 맡고 있는
랭스로 갑니다. 당시에는 오스카 가르시아 감독의 어시스턴트 코치였어요. 그리고 2-3 시즌 앞두고 승진했어. 수석 코치로다가. 자, 그리고 보통 수석 코치들이 어떻게 감독 데뷔를 하죠? 감독이 잘리면 땜빵 메꾸다가 정식 감독이 되는 경우가 있죠. 스틸도 똑같았습니다. 2022년 10월 17일 날 오스카 가르시아 감독이 경질이 됩니다. 후임 감독이 정해질 때까지 수석 코치였던 윌리엄 스틸이 임시 대행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스틸은 리그랑 컵대회 포함해서 총 15경기를 치렀는데 9승 5무 1패. 미친 성적이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파리랑 1대1로 비긴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도 놀랍지만은 경기 보니까 잘하더라. 찬스도 많이 만들었고 조직력이 굉장히 탄탄해. 전방 압박 좋고 선수들 간의 간격 좋고 다이나믹하고 스피디하고 아주 매력적인 축구. 그리고 랭스가 동점골을 넣었는데 그게 막판에 들어갔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멘탈도 좋다는 거지. 자, 이렇게 성적이 나오니까 랭스 구단 이사진들은 스틸을 신뢰하는 분위기예요. 네가 계속 이겨주면 너의 경력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어 우리는. 이러면서 약간 조건부. 근데 이게 진짜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랭스는 스틸을 감독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재정적인 손해를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스틸은 아직 UEFA 프로 자격증이 없습니다. 리그왕의 정식 감독이 되려면 이 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직 공부 중이야. 과정 중이야. 근데 이런 친구를 정식 감독으로 해가지고 리그왕 경기를 치른다? 구단이 매 경기마다 3,3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돼요. 근데 랭스가 이거를 내가면서 윌리엄 스틸을 감독으로 앉혔다. 요겁니다. 물론 인터뷰를 보니까 스틸의 주급에서 까는 것 같기도 해요. 속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자, 무튼 윌리엄 스틸은 FM 하다가 실제 현실에서 감독이 딱 됐는데 감독 짬이 좀 생기다 보니까 FM이랑 현실이랑 뭐가 다른지 그런 것도 좀 느끼나 봐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실제 사람들을 관리하는 건 FM하고 많이 다르죠. 게임에서는 단지 클릭 한 번으로 선수를 영입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선수의 인간적인 측면까지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스틸은 어떤 선수가 어떤 선수랑 친한지 그리고 식사 시간에는 뭘 많이 먹는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기억해가지고 배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틸 감독은 선수들이랑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사라든가 음악 취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슷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감독보다는 선수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훈련 때 아주 경쟁적인 환경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어떤 세션을 하든 그걸 약간 게임식으로다가 경쟁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카운트를 해. 거기 훈련센터 게시판에 보면 선수별로 순위표가 쫙 있대요. 그러면 훈련할 때마다 나온 스코어를 계속 누적을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매달 말일날 맨 밑에 있는 선수가 선수단 전원한테 밥 한 끼를 사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천재적이라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 감독이 어리잖아. 그러면 아무리 서양이라고 해도 좀 만만하게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든 거지. 그리고 모든 세션이 게임 형식이다? 선수들은 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이 훈련 자체에 100% 몰입할 수 있고. FM의 능력치는 어떻게 정해질까? 자, 이쯤 되니까 FM이란 게임에 대해서 궁금해지죠? 아니 이게 얼마나 현실적이면 이걸로 감독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시뮬레이션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면 현직 감독들이 즐겨 한다는 거야? 자, 일단 우리가 FM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피파라든가 위닝이라든가 이런 축구 게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게임들은 실제 경기를 똑같이 재현하는 그래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임인데 FM은 그보다는 데이터, 통계에 초점을 맞춘 게임입니다. 옛날엔 선수들이 막 바둑알이었어요. 자, 어찌됐든 FM은 데이터 중심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능력치가 아주 세부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패스나 드리블 같은 기술적인 특성들은 총 14가지로 나눠져 있고 결단력, 침착성 이런 정신적인 특성들도 14가지로 분류, 속도나 밸런스 같은 신체적인 특성들은 8가지로 분류, 그리고 그 외에 경기에서 확인할 수 없는 선수의 부상 성향, 기복 이런 특성들도 6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능력치가 굉장히 자세하죠. 그 중에 제일 기가 막힌 게 포텐셜 어빌리티. FM이 점 찍은 유망주 실제로 몇 년 뒤에 빵 뜬다. 물론 틀릴 때도 있어요. 자, 그럼 이런 능력치가 대체 어떻게 정해지냐? 보니까 FM을 개발하는 회사가 SI라고 스포츠 인터랙티브. 이 회사가 전 세계 50개국에 퍼져 있는 1,300여 명의 스카우트들로부터 수많은 선수들의 데이터를 받더라고요. 자, 이분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냐?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일단 첫 번째, 축구를 직접 봐요. 근데 막 1군 경기만 보는 게 아니고 막 하브리그, 아마추어 지역리그 이런 것까지 오지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웹사이트나 TV나 신문이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선수에 대한 정보를 수집. 그리고 세 번째는 축구 협회나 리그나 클럽 팀으로부터 선수에 대한 정보를 수집. 자, 이렇게 전 세계의 스카우트들이 데이터를 보내면 그게 바로 게임에 들어가냐? 아니죠. SI에 소속된 자체 연구팀이 이 데이터들을 또 검토를 한대요. 이 회사에서 일하는 연구원이 총 86명이랍니다. 요거는 어떤 한 클럽이 고용한 스카우트들의 숫자보다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여기에 속한 연구원들 중에는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에 출전하는 팀의 스카우터들도 있대요. 자, 아무튼 이 연구원분들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선수들의 수많은 능력치에 관해서 포럼을 열어가지고 회의를 엄청 한대요. 야, 너 이 선수 어떻게 생각해? 야, 아닌데 얘? 막 이러면서 수많은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평가도 들어가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년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협의를 거쳐서 확정
설정된 능력치가 게임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요 정도 노력이 있으니까 FM은 과학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피파도 비슷한 방식으로 능력치를 정하더라고요. 25명 정도의 회사 내부 프로듀서들 그리고 400명 정도의 외부 데이터 제공자 거기에다가 전세계 6천여 명의 데이터 리뷰어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계속 최신화를 해 나가더라고요. 자 어쨌든 FM의 데이터가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요. FM 만드는 SI의 스튜디오 책임자 마일스 제이콥슨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수년 동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구단들의 감독과 스카우터들이 저희 데이터를 사용해서 채용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비아스 보아스 감독이 첼시에서 수석 코치할 때 FM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한 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008년에 에버튼은 아예 SI랑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래서 새로운 선수와 직원을 찾는데 FM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FM 관련해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2001년에 스코틀랜드 레인저스의 감독이 알렉스 맥리시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아들이 FM을 굉장히 즐겨했던 거야. 근데 게임을 하는데 당시 바르셀로나 B팀에 있던 13살의 메시를 발견한 거야. 보다 보니까 얘가 괜찮네. 왠지 나중에 잘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얘기를 합니다. 메시라고 있는데 그 친구 한번 영입해봐봐요. 근데 아빠가 아들 게임 좀 그만해 이렇게 무시하고 웃어 넘긴 거죠. 근데 영입하려고 했어도 안 갔을 것 같긴 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윌리엄 스틸 감독의 놀라운 스토리 그리고 FM이 왜 개쩌는 게임인지 알아봤습니다. 나중에 축구 감독이 하고 싶다 아니면 분석관을 하고 싶다 일단 FM 까세요. 이 게임이 점점 더 현실 반영이 잘 되고 더 복잡해져가지고 도움이 되면 됐지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